오늘의 주제는 잇몸 건강의 모든 것입니다. 감기만큼이나 흔하다는 잇몸 질환은 이제 국민질환이 되었습니다. 특히 잇몸 질환은 단순히 구강과 치아의 문제뿐만 아니라 무서운 뇌출혈, 심장병, 당뇨병, 치매, 폐하의 건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임에도 대부분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무서운 잇몸 질환에 대하여 가장 핵심적인 정보와 중요한 실천 방법을 모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칫솔질할 때 피가 나거나 입냄새로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잇몸 건강은 단순히 치아를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전신 건강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잇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음식과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잇몸 관리법 그리고 생활 습관들을 모두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잇몸 건강의 모든 것 마스터 클래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섹션 1. 잇몸 건강의 중요성과 질환의 이해. 첫째, 구강 건강의 중요성입니다.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의 창입니다. 잇몸병은 감기 다음으로 흔하다고 알려진 만성 질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단순한 구강 문제로 치부하죠. 하지만 잇몸은 우리 몸의 면역 관문입니다. 첫째, 잇몸병과 심혈관 질환의 연관성입니다.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와 독소는 혈류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이들은 심장의 동맥을 딱딱하게 만들거나 혈전을 유발하여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최대 2 내지 3배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당뇨병과의 악순환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잇몸병에 걸릴 위험이 높고 반대로 잇몸병이 심해지면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는 만성 염증이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치매 및 조산 위험입니다. 최근 연구는 잇몸 질환의 염증 물질이 태아의 인지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임산부의 경우 심한 잇몸병은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의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잇몸을 지키는 것은 심장과 뇌, 그리고 태아의 건강까지 지키는 일입니다. 둘째, 잇몸 질환의 원인인 치태와 치석의 공격입니다. 잇몸 질환의 90% 이상은 입속 세균, 즉 치태, 플라크에서 시작됩니다. 치은염 초기 단계 치아와 잇몸 경계에 치태가 쌓여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붓는 단계입니다. 칫솔질할 때 피가 나는 것이 주된 증상입니다. 다행히 2단계에서는 올바른 칫솔질과 스케일링으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치주염 심화 단계 치은염을 방치하면 치태가 단단한 치석으로 변하고 염증이 잇몸 아래의 뼈까지 파고듭니다. 잇몸이 내려앉고 치아를 지탱하는 뼈치조골과 파괴되어 치아가 흔들리게 되며 결국 발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잇몸의 주요 악화 요인은 잘못된 칫솔질과 흡연입니다. 흡연은 잇몸 혈관을 수축시켜 회복을 방해합니다. 당뇨병 등 만성 질환, 스트레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도 일부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잇몸 질환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입니다. 여러분의 잇몸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다음 4가지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첫째, 출혈과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로 칫솔질이나 치실 사용 시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잇몸이 붉게 붓고 만지면 아프다. 둘째, 구취 즉 입냄새입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지속적으로 구취가 난다. 이는 잇몸 속 세균이 배출하는 휘발성 화합물 때문입니다. 셋째, 퇴축과 흔들림이 발생, 잇몸이 내려앉아 치아가 길어 보이거나 치아 사이에 틈이 생기고 음식이 자주 낀다. 심하면 치아가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 넷째, 잇몸에 고름이 발생한다. 잇몸을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고름이 나오거나 잇몸에 물집 같은 농양이 잡힌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치과 치료가 필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섹션 2. 잇몸을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첫 번째, 잇몸 조직 복구의 핵심인 비타민C와 항산화 식품의 섭취입니다. 잇몸 조직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콜라겐을 생성하고 복구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잇몸을 복구하며 파괴된 잇몸 조직을 빠르게 재생시키고 염증 반응을 완화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딸기, 키위, 감귤류, 빨간 피망, 브로콜리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항산화 성분은 염증을 억제합니다. 블루베리, 아로니아와 같은 베리류의 안토시아닌과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구강 내
유해균 증식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합니다. 두 번째, 자연적으로 잇몸을 마사지해주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류 섭취입니다. 잇몸 건강은 씹는 행위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잇몸에 두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자연세정 효과입니다. 당근, 샐러리, 사과처럼 아삭한 음식들을 씹을 때 섬유질이 치아 표면을 문질러 치태를 자연스럽게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침샘 자극입니다. 침은 천연 소독액이자 소화액입니다. 섬유질 식품을 씹으면 침 분비가 활발해져 구강 내 산성도를 중화시키고 세균 증식을 억제합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끈적하고 단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들은 잇몸 세균에게 최고의 먹이가 됩니다. 세 번째, 치아와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 인, 그리고 비타민 D의 섭취입니다. 잇몸의 지지대인 치조골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칼슘과 인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과 멸치 등 푸른 생선은 치조골의 주성분인 칼슘과 인을 공급하여 뼈를 강화합니다. 특히 치즈는 입안의 산성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어 간식으로 좋습니다.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는 햇볕을 쬐거나 연어, 달걀 노른자 등을 통해 보충해야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잇몸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섹션 3. 올바른 잇몸 관리 및 실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잇몸을 살리는 칫솔질 바스법 마스터하기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칫솔질, 과연 올바른 방법일까요? 잇몸 건강에 가장 효과적인 칫솔질은 바스법입니다. 칫솔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칫솔모는 너무 단단하지 않은 부드러운 미세모를 선택하세요. 잇몸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치태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칫솔모 각도도 중요합니다. 칫솔모를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경계 부위에 45도 각도로 댑니다. 닦는 방법은 이 상태에서 치아 쪽이 아닌 잇몸 쪽으로 아주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진동을 주며 10초 정도 닦아줍니다. 잇몸 속 치태를 털어내듯이 위아래로 쓸어 올리거나 내려줍니다. 이때 압력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칫솔을 잡을 때 힘을 빼고 펜을 잡듯이 가볍게 잡아야 잇몸 마모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루 3번, 식사 후 3분 이내 한 번에 2분 이상 닦는 습관을 실천하세요. 두 번째, 구강 관리의 완성으로 치간 칫솔과 치실의 사용입니다. 칫솔로는 치아 사이와 잇몸 속 틈새의 치태를 40% 이상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조 도구가 필수적입니다. 치간 칫솔은 잇몸이 내려앉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치간 칫솔의 선택은 치아 사이 공간에 딱 맞는 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너무 굵은 것을 쓰면 잇몸을 더 벌어지게 할 수 있고 너무 작은 것을 쓰면 효과가 적습니다. 사용 요령으로 치간 칫솔의 철사를 휘어서 사용하면 모든 치아 구석 부위까지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힘을 주지 말고 부드럽게 뺐다 넣어 치아 옆면을 청소합니다. 치간 칫솔의 잘못된 사용은 오히려 잇몸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치실 사용 시 치아 사이가 좁은 경우 치실을 40에서 50cm 길이로 잘라 양손 중지에 감은 후 검지로 조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실을 넣은 후 치아 옆면을 알파벳 C자 모양으로 감싸 위아래로 5에서 6회씩 문질러 주는 것입니다. 치간 칫솔과 치실은 칫솔질 후 자기 전에 한 번씩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셋째, 구강 청결제와 혀 클리너의 활용법입니다. 보조적인 관리 도구인 구강 청결제와 혀 클리너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구강 청결제는 칫솔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칫솔질과 치실 사용 후 염증 완화 또는 구취 제거 목적으로 가끔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 성분이 강한 제품을 너무 자주 사용하면 구강 점막이 건조해져 오히려 구취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혀 클리너의 사용입니다. 구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혀의 백태설태입니다. 칫솔로 혀를 닦는 것보다 혀 클리너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헛구역질을 덜 유발합니다. 혀의 가장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닦아주세요. 섹션 4. 전문적인 관리와 생활 습관입니다. 첫 번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에서 관리를 잘해도 스스로 제거하기 어려운 치석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스케일링의 필요성은 딱딱하게 굳은 치석은 칫솔질로 제거되지 않으며 잇몸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스케일링은 이 치석을 제거하여 잇몸이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스케일링 주기는 잇몸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구강 검진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문가에게 구강 점검 받기의 중요성입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 잇몸 속 깊은 곳에서 진행되는 치주염이나 초기, 충치 등을 놓치지 않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잇몸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의 개선입니다. 여기서 잇몸 건강을 완성하는 생활 습관을 잠깐 점검해 봅시다. 먼저, 금연입니다. 흡연은 잇몸 질환의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입니다. 잇몸으로 가는 혈류를 막아 회복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두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입안이 마르면 세균이 증식하기 쉽습니다. 물을 자주 마셔서 구강을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높입니다. 네 번째, 명상과 운동입니다. 명상이나 규칙적인 운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다섯 번째, 치아의 해로운 습관 중단입니다. 예를 들어 이갈이, 이를 꽉 깨무는 등의 습관이나 손톱이나 딱딱한 것을 깨무는 행위는 치아와 잇몸에 무리를 줍니다. 지금까지 잇몸 건강을 위한 핵심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잇몸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배운 올바른 칫솔질하는 법, 치실 및 치간 칫솔 사용법, 그리고 잇몸에 좋은 음식 섭취 등을 꾸준하게 실천하세요. 건강한 잇몸은 여러분의 미소를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무서운 뇌출혈, 심장병, 치매, 당뇨 등 수많은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건강정보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면 늦습니다.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100세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